송은재TV 시작합니다. 총선이 끝난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 방안,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 당 지도부 정비하는 것,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관련해서 입장을 대국민 담화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자회견으로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내일 국무회의에서 생중계를 통해서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하고 또 낮은 자세로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총선 결과가 나온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아니죠. 조국이 아니죠. 이재명 조국이 지금 계속해서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서 또 인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하는데, 이 야당보다는 국민들의 뜻을 물어서 국민들의 뜻에 맞는 그런 인선, 그런 이제 국정 쇄신 방안이 나와야 한다. 총선 뒤인 만큼 이제 총선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국정 쇄신을 해야 한다. 인선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인선 이야기도 나옵니다. 비서실장, 국무총리 누구로 하느냐. 지금 이재명, 조국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과 조국을 만나서 악수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의논할 거리, 사실은 할 얘기도 없는 셈입니다.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재명과 조국은 이 사법 방해, 자신들의 재판 지연, 이 수사 지연,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작으로 이제 특검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과 조국을 만날 이유가 있느냐? 이게 쇼일 뿐이다라는 점입니다. 참 많이 이야기가 되는 이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수석을 부활해야 하지 않느냐? 사실상 법률수석 이름으로 민정수석의 기능을, 사정 기능만을 뺀 이 법률수석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 이걸 총괄하는 법률수석을 신설을 한다. 과거의 민정수석에서 사정기능을 뺀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여론도 담당을 해야 하고 이 사정기관들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다.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저 사법 리스크, 이 부분도 챙겨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사법부나 검찰의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이재명, 조국이 저렇게 거대 야당이 되면서 검찰의 분위기 또 사법부의 분위기도 뒤숭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다잡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이 방안을 잡았다,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 합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하느냐, 아니면 비대위를 꾸려서 또 연말쯤으로, 가을 연말쯤으로 전당대회를 미루느냐, 이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 당 중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4선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방향을 잡고 내일은 당선자 총회를 합니다. 당선자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어느 쪽으로 전당대회를 언제 하든 비대위는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원들이 모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의사결정 기구가 없습니다. 윤재옥 권한대행만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만 있기 때문에 이 의결 기구가 없기 때문에 비대위를 구성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당대회를 일찍 하게 되면 비대위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전당대회 일정 이런 부분만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연말이나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사실상 비대위 체제로 가는 셈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4선 이상들 지금 생각은 늦어도 7월 안으로는 전당대회를 열자. 이러면 조기 전당대회로 간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제 내일 당선자 총회에서 결정이 될 텐데, 오는 6월 말 7월 이 전당대회 개최로 방향이 잡히면 그걸 위한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그냥 이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 셈입니다. 의결 기구는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당권을 누가 잡느냐입니다. 지금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하고 당대표도 뽑아야 합니다. 전당대회가 잡히면.
실질적으로 누가 당대표를 하고 누가 원내대표를 할 것이냐. 이게 영남과 수도권이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영남과 수도권이 분위기가 좀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당대표, 원내대표, 지금 뭐 3분의 2가 영남 의원들입니다. 당선자들도. 그래서 어느 쪽을 지금 수도권에서 맡고 어느 쪽을 지금 영남에서 맡느냐, 이게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벌써부터 당선자들 사이에 많이 뭐 특검을 받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야 한다, 뭐 갖가지 주장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108명을 정말 단합해서 똘똘 뭉치게 만들 이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영남에서 맡느냐, 수도권에서 맡느냐. 수도권에서 맡을 경우에는 나경원, 영남에서 맡을 경우에는 김태호입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본인들도 뭐 기회가 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김태호 아니면 나경원이다. 당대표를 어느 쪽에서 맡느냐에 따라서 김태호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경원이 당대표 또는 권영세가 이 총리로 가지 않는다면, 권영세가 당대표를 맡는다면 원내대표는 이제 영남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나누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빨리 뽑아야 한다. 수도권과 영남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총선에 관련된 입장을 밝힌다라는 것이고요. 민정수석을 부활할 수는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후보 시절에 공약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을 부활할 수는 없으니까 법률수석을 신설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저 사법 리스크, 저 부분을 챙겨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비서실장, 수석과 총리들, 장관들 이 인선 작업에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야당의 뭐 생각, 야당의 입장을 들을 이유는 없다. 이 합리적이고 법치,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특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이 지지층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인선은 결정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당에서는 이 앞으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정치 개혁,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을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창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김태호, 나경원, 권영세 당대표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